네, 페이지 193페이지 2교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해부터 해서 최근까지 여러 해 걸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로 1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의 품질. 일단 시멘트 방수는 실내용, 실외용 어느 그랬죠? 실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먼저 지수제. 지수제는 물 막는 것, 누수를 막는 것. 동그라미 2번에 접착제 있고, 동그라미 4번, 5번에 보수제. 보수성 향상과 작업성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동그라미 5번에 경화 촉진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경화를 촉진시키는 것인데, 많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겠죠. 경화가 촉진되면은 단점이 무엇이 생길까요? 강도는 딱딱해지겠죠. 경화가 촉진되었으니. 그러나 균열이 잘 발생합니다. 딱딱한 만큼 균열이 쉽게 발생하니까 적당량을 넣어달라. 동그라미 6번에 실링제. 이거는 뭔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한다, 국부적인 면을 한다. 국부적인 면을 실링 채워준다. 갈로 2번의 특성.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얘는 신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신축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신축을 줘야 됩니다. 그 주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시멘트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은 거 잘 갈라진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 균열을 유도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줄눈.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는 신축 줄눈 설치도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는 같이 늘고 줄고 하는 신축성이 있습니다. 반면 얘는 없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즉 모체가 균열이 가버리면 나는 방수를 했지만 같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간단하고 갈라지는 거 쉽게 잘 보이니까 발견도 용이하고 그 부분만 다시 시멘트 방수 발라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방수층 신축성이 없다. 반드시 무엇을 해준다? 줄눈을 설치해준다. 동그라미 4번 그러면 균열이 많이 발생되는 장소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내에 사용을 합니다. 하자 보수도 용이한 편이죠. 실내용을 어디 주로 사용할까요? 화장실에도 방수하잖아요. 또는 발코니 방수층을 이걸로 해주면 됩니다. 12번에 방수공사 옳지 않은 것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보행용이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걸어 다니죠. 보호층이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에 사용됩니다. 지하 외벽 방수 앞부분에 나왔었는데 지하 외벽 방수 무슨 방수 예전에 설명했을 때 아파트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이래 넣는데 요즘에는 따로 흙막이 벽을 차수벽 역할하는 영어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바로 같이 치면서 차수 벽도 하고 흙막이 벽도 하고 지하 주차장 벽도 하고 전천후로 다 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거 있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지하 외벽 방수고 슬러리 월 이런 거 요즘 공법 말고 옛날 공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공법이다라고 있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넣어준 이름이 뭐냐? 벤토나이트. 그 말이죠. 동그라미 2번에. 벤토나이트 방수는 지하 외벽 방수 등에 사용된다.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아스팔트 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 시멘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작업 시 아스팔트 냄새 나죠? 냄새가 발생된다. 4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모재 균열 발생하면은 같이 갈라진다 했죠. 쉽게 균열이 가기 때문에
방수 성능이 떨어집니다. 4번 아니고요. 5번 도막 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 적층으로 바른다. 이런 표현도 쓰죠. 맞는 말. 194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방수하다 보면은 볼록볼록한 오목한 것도 만나고 볼록한 것도 만나는데 오목 모서리는 어떻게 처리? 직각 처리.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직각으로 처리해주면 되지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쉽게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각이 없는 완만하게 처리해달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방수 바탕은 매끄럽게 거칠게 해줘야지만 방수층이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틀린 것 동그라미 1번 침투성 방수는 콘크리트 구조체가 밀실할수록 효과가 높다. 침투성, 침입도 이런 표현 썼죠? 동그라미 2번 냉공법이란 어떤 온도에서 하는 거랬습니까? 상온에서 한다 그랬죠. 냉공이라 해서 차가운 온도에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1교시 때. 즉 상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온 2도는 상온은 아니죠. 저온에서 하는 동절기 이런 말 아닙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폴리머 방수제는 시멘트 경화제인 골지를 견고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하셔야 돼요. 막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도 맞는 말입니다. 갈로 4번에 방수층 발음, 동그라미 2번에 특히 방수층 시공 전에 곰보등은 요거가 조금씩 구멍 패인 부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국부적일 때 보수해주는 무엇? 실링제, 방수 처리한다.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얘는 바탕면이 수변해야 됩니까? 건조해야 됩니까? 수변해야 되죠. 시멘트는 수경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면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바탕이 건조할 때 바탕면이 너무 건조해. 얘가 너무 건조한 상태입니다. 내가 여기다가 시멘트 액체 방수를 했어. 그럼 이 건조한 면이 얘의 물기를 다 흡수해 버리겠죠. 그럼 얘는 방수 성능을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죠. 너무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달라는 말이죠. 동그라미 4번 치켜 올린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즉 접착제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 잘 모르겠으면 100mm 기억하세요. 요 방수 부분에서는 뭐 필트 붙인다 겹친다 하면 잘 모르면 100이구나. 좀 더 여유 쓴 다음 150 정도,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요번에 100 나왔네, 그럼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14번 같이 볼게요.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방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래요. 동그라미 1번에 지붕 슬라브 실내바닥 방수 바탕은 이만큼의 물매를 한답니다. 아무 말 없으면 지붕 물매 얼마 들어있나요? 아무 말 없으면, 규정이 없으면 50분의 1, 100의 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 봅시다. 2번에 양생시 재령 초기에는 진동 같은 거 주면은 안 되겠죠. 3번 오목은 쏙 들어간 부분은 직각 처리해도 괜찮겠지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쉽게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각이 없고 완만하게. 동그라미 4번 물은 깨끗하면 좋겠죠. 동그라미 5번 곰보 콜드 조인트 이음 타슬브 방수지 시공 후 실링제 등으로 방수 처리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냥 쭉 읽으면 맞는 말이야. 그냥 승문만 갑니다. 다 맞는 말이야. 이제 고민을 합니다. 다 맞아갖고. 다음 옆에 195페이지 도막방수합니다. 도막방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연상하면은 보면은 조금 나을까? 에폭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레탄, 쉽게 녹색, 옥상층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그런 게 전부 다 에폭시는 어디 많이 깝니까? 지하주차장 같은데 에폭시 처리 많이 하죠. 그런 거라든지, 옥상에 하는 우레탄 방수라든지, 전부 다 합성수지 계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서, 특성의 동그라미 1번. 곡면이 많은 지붕 됐었죠. 시트는 되었나요, 곡면? 안 되었습니다. 도막은 되고.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복잡한, 동그라미 4번. 그리고 지하주차장 색깔, 녹색 다양하죠. 착색도 자유롭더라. 유의사항,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상온이죠, 상온. 그러니까 어떤 시공? 상온 시공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냉간 시공. 동그라미 3번. 동합방수의 도장에 기포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작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치켜 올림부를 우선 하고 평면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막 방수를 하다 보면은 기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면을 하게 된다면 1번, 2번 누구를 먼저 하라는 말이에요? 1번 벽면을 먼저 해달라. 왜냐면 여기 루루루루를 바르게 되면은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막아주면 되니까 2번. 그래서 그 말은 치켜 올림부를 우선 도포하고 뒤에 2번으로 평면부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4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리얼에 보면은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제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하는데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아래에서 위로 순서로 해주고 동그라미 5번에 보강포도 덮어줍니다. 다음 121 주제 실링제 및 지하방수. 갈로 1번에 퍼티 이런 거 많이 코킹 많이 들어보셨죠? 퍼티 같은 건 어떤 경우에 많이 보셨나요? 그 아파트 페인트 재도색할 적에 페인트 바르기 전에 무슨 작업입니까? 크랙이 많이 갖는 부분에 빠다라고 많이 하죠. 그게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게 퍼티입니다. 퍼티 정식 명칭이. 그리고 코킹은 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코킹 작업한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실리콘 처리하는 것. 창문이라든지 이런 틈틈 사이에 빗물이 많이 새어 들어오거든요. 그때 방수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 재처리하는 거. 그게 코킹 작업. 어쨌든 거의 다 이게 그 보수구 부분, 국부적인 곳에 하는 것 통틀어서 실제를 합니다. 갈로 2번에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 워킹 조인트. 워킹은 뭡니까? 걸어다니는 부분과 논워킹 조인트. 거치 사람들이 보행하지 않는 구간은 접착하는 면이 조금은 다른데 워킹은 몇 면 접착? 2면 접착. 논워킹은 어떻게? 3면 접착. 다음 19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옥상부의 신축 준루는 수축 팽창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누구는 사용하면 되지 않는다? 시멘트, 모르타르는 곤란하다. 동그라미 5번에 5도씨 이하 30도 이상 습도 85% 이러면 공사를 중지한다.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에는 실링공사 중지할 때는 그 수치가 나온 적이 있지만 5도, 30도, 50도를 다 더합니다. 그럼 습도가 85%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연상하면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다음 197페이지 하단에 밑에 바깥 안방수 있죠. 이건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거진 공정은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하단에는 방수할 때 무엇을 깐다? 맨 밑에는 잡석을 깔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네, 밑창 콘크리트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무엇을? 방수층을 깔고
위에다가 이 방수층이 깨지면 안 되겠죠? 요 위에다가 무엇을 한다? 네, 뭐 콘크리트를 하셨는데 구조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닥에 뒷면면, 발 닿는 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조체가 안쪽에 있죠. 그럼 얘는 무슨 방수가 돼? 이 구조체가 했을 때 구조체 밑에 쪽에 아래쪽에 방수층이 있죠. 요게 바로 바깥 방수. 안 방수는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밑에 구조는 똑같고 볼게요. 먼저 사용하는 장소하고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큰 수압에 견딜 수 있다. 본공사에 선행돼야 된다 하는데 본공사 누구를 말합니까? 구조체 공사. 내가 여기다가 층층층층 올릴 것인데 이 구조체 공사에 잡석 깔고 밑창 콘크리트 깔고 방수층까지 올려야 되니까 본공사 즉 구조체 공사 전에 선행이 됩니다. 맞는 말. 다음 공사의 용이성에서 방수공사 완료 전에 본공사 추진이 어렵다. 즉 본공사를 마무리 후 보수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구조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수공사 완료 전에는 방수층을 깔기 전에는 본공사 추진이 어려운 거 맞죠? 순서가 요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방수층 어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보수가 어떻습니까? 이 구조체를 다 뜯어내야 되는 거야. 어렵죠. 그러니까 하자 났을 때 유지 보수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이고 대신에 수압은 잘 견디고 보호 누름 굳이 구조체가 눌러주는데 보호 누름 할 필요가 없죠. 방수층 깨질 일이 잘 없겠죠. 그러니까 보호 누름은 바닥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 다음 안방수 할게요. 안방수는 똑같습니다. 맨 하단에 잡석을 깔아주고 다음 위에 밑창 콘크리트를 쳐주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네, 구조체가 옵니다. 이제 구조체가 오고 요 위에다가 무엇을 한다? 방수층을 깝니다. 그럼 방수층이 쉽게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다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보호층까지 올라가줘야 됩니다. 안방수는 사용하는 장소부터 볼게요. 수압이 약한 지하실에 적합. 공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조체 다음에 언제든지 방수층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며 방수와 관계없이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 맞죠? 언제든 할 수 있겠죠. 보수도 용이하다. 내 눈에 보이니까 얘는 저렴하고요. 수압에는 견디기 곤란하고 가장 위쪽에 방수층이 있으니까 쉽게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보호층을 꼭 둬야 됩니다. 다음 뒷면. (198페이지에) 방습 공법이 나오죠. 공법. 이것도 최근 들어서 보기에는 나오는 내용 얘들이거든요. 하단에 저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는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박판 시트계보다는 신축성 시트계가 종류가 작으니까 신축성 시트계는 늘고 줄고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 글자만 따서라도 비폴교방 비닐, 필름, 폴리에틸렌도 뭡니까? 비닐의 일종이죠, 사실은. 합성수지. 그 비닐봉지 한번 보세요. 또는 그 보면은 PE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계예요, 전부 다. 다음, 교착성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인데, 교착성. 이것도 늘고 줄고 한다는 말이죠. 방습층 테이프도 늘고 줄고 잘하죠. 요런 아이들 4개는 신축성 시트계, 나머지들은 박판 시트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99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의 품질 기준에 니은의 강도,
방습층의 강도는 15N 이상 나와줘야 되고요. 뭐 내구성, 디귿의 내구성은 신장 장률이 뭡니까? 신장률. 신장률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죠? 극하고 키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게 80% 이상. 예제 16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박판 시특의 방습 자재가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익혔습니까? 신축성을 익혔죠. 신축성으로는 비폴, 교방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제 최대한 맞춰갖고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비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폴리에틸렌. 지금 바로 했으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겠죠. 다음 20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방수 모르타르를 바를 때 방수 모르타르의 발음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시방서에 몇 번 발라라 몇 번 하라는 말이 없을 때는 15mm 내외로 몇 번 바른다? 1회 바른다.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6번의 디귿. 방습 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몇 시간 동안 양색한 후 반복? 24시간 동안 양색한 후 반복. 다음 201페이지. 이중벽 특히 이제 벽돌집 같은 경우에는 이중벽이 많습니다. 이중벽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단열도 되고, 네, 방습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벽은 방습의 목적으로 하고, 드라이 에어리어 있었죠. 요거는 뭐였습니까? 환기, 채광도 되지만 환기, 통풍 이런 것들의 용도로. 다음 207페이지 각종 마감 공사 넘어가겠습니다. 209페이지 갈게요. 용어 정리. 여기는 뒤에는 이제 앞 시간하고 지금 걸쳐서 하는 거는 구조체가 다 올라가고 지금 무슨 과정으로 오는 겁니까? 마감 재료 마감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보기 좋게 할까? 그 과정에서 이번에 창문을 다는 거예요. 창문 볼게요. 용어 정리. 갈로 1번 여닫이 창문 어떤 겁니까? 열고 닫는 거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첩. 거기에서는 경첩.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나옵니까? 경첩을 영어로는 힌지. 그래서 이거 했는 부분이니까 커다란 현관문에 자재문, 중량문에 아래쪽에 다는 거 뭐였나요? 플로어 힌지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플로어 힌지 있었습니다. 갈로 2번에 미닫이 창호 밀고 닫는 거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습니까? 미닫이 창호는 식당 같은 데 가면 문을 한식집 좋은 데 가면 문씩 열면은 어느 공간 안에 문이 싹 들어가는 거 있죠. 미닫이 창호. 갈로 3번에 미서기는 밀다가 중간에 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에 내 방에 창문이 거의 미석이죠. 전체가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짝 있으면은 요렇게 탁 서버리잖아. 그쵸? 겹치는 것. 그게 미석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다? 부속으로는 밑에 보면 호차가 지나가는 레일. 완전 개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닫이는 완전 개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문이 문 속으로 벽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전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문 열릴 때 쑥 다 열리는 거죠.
오르내리창. 오르내리창에는 잘 볼 동은 없었는데 거기 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회전문은 아실 테고, 전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우리 많이 합니까? 네? 홀딩도. 홀딩도어. 따다다닥 접히는 거 있죠. 공간 분할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210페이지. 자재문, 안팎으로 열리는 그러니까 밖으로 열리고 안쪽으로 열리고 둘 다 열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외여닫이, 쌍여닫이. 도둑문이라고 있었으니 도둑문은 뭐였나요? 도둑문. 요거는 종이로 두껍게 바른 문. 또 뭐 비늘살문 이런 말도 나오죠. 요건 뭔가요? 다른 말로는 갤러리 문이라고도 하는데 통풍 실외기실에 많은 거, 에어컨이나 실외기실 루버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또 창문에 무엇이 있었냐면 멀리온은 무엇이 없습니까? 멀리온. 창문 면적이 클 때 쓰나요? 작을 때 쓰나요? 창문 면적이 클 때. 그러면은 창문 쉽게 깨지니까 중간중간에 발을 넣어줘갖고는 힘을 받쳐주는 겁니다. 보강도 하고 미간도 올려주고. 크리센트는 뭐였나요? 크리센트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 크리센트는 창문에 보면은 중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 잠그는 거 본 적 있죠? 내 방에도 있잖아. 창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잠글 때, 닫을 때 잠금 장치 하는 것. 다음에 211페이지 용어 정도 구분하시면 되는데, 갈로 1번에 플러시문, 동그라미 2번에 문짝의 뼈대가 되는 울거미를 문짝 외부선을 따라 조립한다. 동그라미 4번에 울거미의 양면에 합판을 붙여서 만든다. 플러시문은 결국은 울거미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같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저문은 플러시문이에요? 양판문이에요? 쟤는 플러시문입니다. 떼게 되면은 옛날 집 같은데 또는 그 절에 가면은 많죠. 문이 이래 있는데 문살 모양이 이래 다 보이는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보이게 해버리는 게 저런 플러시문이고, 이 울거미가 보이도록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판문이라고 합니다. (211페이지에) 예제 1번을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울거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울거미가 뭐냐면 문지개 나무 한 판을 그대로 쓰는 거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문틀은 다 맞춰서 오고, 문틀은 있죠, 문틀. 이 안에 얘와 얘를 힘을 줘야 되니까 중간에 말 그대로 이렇게 뼈대를 줍니다, 뼈대를. 근데 요거를 조금 봤을 때 예쁘게 해가지고는 이 뼈대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양판문이고, 보기 싫어서 이거를 다 합판으로 저런 식으로 메워버리면 이게 바로 플러시문이에요. 그러니까 문 뼈대 같은 게 보이면은 양판이고, 보이지 않게 처리한 것이 플러시문인데, 동그라미 1번에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합판 등으로 양판을 덮은 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무태문은
방충 및 환기를 목적으로 망사를 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동그라미 3번 할게요. 일광과 시선을 차단,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이 뭘까요? 홀딩도어는 공간을 분할하는 문이었고 일광, 시선 차단, 통풍, 실외기실이 주로 있는 루버문. 빗살문 해도 되고 루버문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도난 방지용, 요건 뭡니까? 방범창호. 동그라미 5번은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갈로 3번에 마중대, 여밈대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마중대, 미닫이 문에서 문짝이 서로 맞닿은 선대, 문이 서로 맞닿은 상태고 여밈대는 미성이 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용어인데 그냥 글자만 읽어서 잘 모르시겠죠. 마중대, 미닫이는 어떤 문이었습니까? 공간이 있으면 문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얘가 각각 일로 쏙쏙 다 들어가 버리죠. 이게 미닫이입니다. 공간 속에 문이 다 들어가 버리는데 여기 맞닿은 게 무엇이다? 마중대. 동그라미 2번에 여밈대는 미석이 창에 서로 여며진대요. 미석이 창은 창문이 다 열리면은 이렇게 되지만 사실 이래 되지 않고 반만 열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요게 올라갔다 여기로 갔다 하고 문이 얘가 이래 있다가 이래 다 닫혀지게 되면 여기 닫아주는 게 뭡니까? 크리센트고 얘가 문이 요렇게 밀리잖아요. 여기 뭐다? 여밈대. 그 다음에 여기 사실 마중대에서는 틈이 생기니까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풍소.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제작하지 않고 바람이 가능한 최고로 적게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두죠. 그리고 꽉 닫히게 해주죠. 다음에 212페이지. 철제 창호 읽어보시고 213페이지 알루미늄 창호 할게요. 알루미늄 창호.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다? 가볍다. 다른 건 다 좋지만 동그라미 5번 최대 단점이 뭡니까? 얘는 어디에 약하다? 알칼리에 약하다. 그래서 해안가 콘크리트 절연 부착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붙이려고 하니까 시멘트는 무슨 성분입니까? 액성이 알칼리성이죠. 그러니까 해안가 콘크리트 할 때는 절연 부착하여야 된다. 동그라미 7번에 열에는 약합니다. 방화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화문은 무슨 문으로 해야 됩니까? 철제 창호. 그 갈로 1번에 있는 철제 창호 문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갈로 3번에 나왔네요. 멀리 온이 뭐더라? 중간 문설주라고도 하는데 창호면이 어떨 때? 클 때. 그래서 213페이지 넘어가서 214페이지 에너지 절약. 다른 부분들은 쭉쭉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할게요. 로이률이 잘 나옵니다. 로이 룰리는
누구가 잘 통과됩니까? 즉 햇빛이 잘 통과하니까 가시광선 투과율은 높아요. 대신에 이걸 다는 이유는 누구를 낮추기 위해서 자외선, 적외선, 누구? 적외선. 즉 적외선은 적게 들어오게 하면서 가시광선은 다 받아들이니까 이 창문을 달게 되면은 바깥을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리인데 보통은 복층, 단층 어떤 유리일까요? 이중 유리를 하죠. 복층 유리의 형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열 이동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는데 냉방중이고 난방중이라고 할게요. 냉방이면 얘의 찬열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나가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햇빛이 있으면 햇빛이 열기가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니까? 잘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튕기도록 이쪽에 난방이면 내가 지금 실내를 따뜻하게 데웠는데 이 더운 연기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다가 해서 이렇게. 일단 어쨌든 냉방을 할 때나 난방용이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냐면 그림을 안 그려져 있는 분들은 하나 좀 그려주세요. 왜 그래 되는지. 로이 유리는 다른 말로 저방사 유리라고도 합니다. 일단 로이 유리는 이중 유리랬죠. 조금 이제 확대해서 그렸어요. 벽체가 있으면 이중창으로 달았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업무용이야. 업무용은 냉방 위주의 건물입니다. 냉방을 주로 하는 건물인데 냉방을 한다는 말은 바깥쪽에서 햇빛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햇빛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방사층을, 즉 이 코팅층이거든요. 이 코팅을 사실은 바깥쪽에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쉽게 끓기겠죠. 그래서 여기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여기 하면 됩니다. 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안쪽에 대주거든요. 그래서 이중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을 하는데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거든. 그렇다면 이 안쪽을 뭐라 하냐면 중공층이다가 중공층, 중간에 비어있는 층. 중공층을
중심으로 냉방용 건물은 중공층을 중심으로 어느 쪽? 바깥쪽에 코팅을 해주는 것이 열을 박을 수가 있고, 또는 난방용 건물, 주거용 이용이 되는 난방 건물에서는 보통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이 코팅층을 중공층을 중심으로 어느 쪽에다가 안쪽에다 해준다는 말이에요. 요게 로이 유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지만 동그라미 4번 로이 유리는 단열 유리를 통해 저방사율, 높은 반사율, 저방사, 높은 반사율이죠. 그러면은 높게 누구를 반사시켰다는 말이에요? 열이 들어오는 적외선을 반사시켰다는 말이에요. 진인 투명 금속 피막 코팅하거나 필름 처리를 한다. 이 코팅은 또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코팅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코팅이 있어요. 하드 코팅층을 할 수도 있고 소프트 코팅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각각의 장단점이 뭐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하드니까 내구성은 좋겠죠. 내구성은 좋고 대신에 얘는 다중 코팅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열 성능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내구성 위주로 하겠다면 하드 코팅을 쓰면 되고, 다음 소프트 코팅은 반대되는 거겠죠. 얘는 내구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반대겠죠. 다중으로 코팅을 하다 보니 열 성능은 조금 더 우수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제 3번을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문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로이 유리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로가 낮다는 뜻이죠. 로가 낮다는 뜻이고, 이는 방사라는 이미시티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써요. 로, 이, 글래스. 여기서 요를 한글로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시티브를 로 하는 유리래요. 그래서 보니까 로이 유리는 열 적외선을 반사하는, 적외선이 열을 갖고 오는 광선이잖아요. 반사하는 은코팅으로 했는 가시광선 투과율은 어떻다? 네, 가시광선은 그대로 다 들어와. 즉 코팅을 해주려니까, 코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뭡니까? 햇빛 덜 들어오게 하려고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거 옛날에 많이 발랐잖아요. 그 단점이 뭐예요? 약간 녹색 계열을 발랐더니 빛이 덜 들어와. 안이 어두컴컴하게 보여. 그런 단점이 있으니 얘는 가시광선이 다 들어와요. 거의 90%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에 그냥 자연광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여줬는 그런 복층 유리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동일한 두께일 때 강화는 판유리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다 라고 하였는데, 강화 유리는 10배까지는 안 가네요. 한 3-5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동그라미 4번에 강화 유리는 현장에서 절단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해서 와요.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세팅 블럭은 샤시 하단부 유리 끼움용 부재 유리의 자종을 지지하는 고임재이다. 맞고요. 다음 215페이지 경첩, 창호천물 중에서 경첩류. 동그라미 3번에 레버트리인지가 뭡니까? 어디에 보면 많이 있죠?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있는데 어떻게 문이 100% 닫히게 한다, 안 닫히게 한다? 안 닫히게 한다. 항상 15도 정도 문이 열려가지고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기 꼽는 힌지가 레버터리 힌지. 플로어 힌지는 뭐였습니까? 무거운 자재문 중량분 하단에 있는 것.
요거는 강화 유리를 사용합니다. 지도리 경첩. 지도리 경첩은 어디 문에 많이 다냐면 방화문.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댁에 들어가실 때 아파트 산다면 아파트 입구에 위에 있는 거. 그게 지도리 경첩이에요. 한번 들어가실 때 한번 보세요. 다음에 216페이지 예제 4번에 저절로 문은 닫히지만 15cm 정도 열려있는 철문 이름이 뭐였더라? 레버터리 힌지. 갈로 2번 개폐 조정기에서 보면 용어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 문을 열었어. 아파트 현관문 나갔는데 나는 굳이 내가 안 닫고 나와도 살살살살살살 닫혀요. 이름이 뭡니까? 위쪽에 있는 도어 체크. 다음 밑에 그 곰발바닥 딱 걸죠. 그게 뭡니까? 도어 홀더. 홀더. 다음 문을 쾅쾅 하니까 뒤에서 박아. 벽 쪽에 박지 말라고 무엇을 둔다? 도어 스톱. 위쪽에 저절로 잘 닫힌 게 도어 체크. 다음 문이 저절로 닫히지 말 때 말바꾸기를 많이 하죠. 그거 닫는 게 도어 홀더. 문이 쾅쾅 닫히지 말라고 하는 게 도어 스톱. 갈로 3번에 꼬지새. 꼬지새는 어디 보면 많이 있습니까? 장롱에 옛날 이게 이래 미는 장롱 말고 이래 여는 장롱이 옛날 거. 위쪽에 보면은 한쪽 문 열리지 말고 딱 꼽는 거 있죠. 그게 꼬지새. 요즘에는 이런 게 잘 사용되지 않지만 그런 거이고요. 갈로 4번에 도어 차임은 뭔가요? 문 열 때 사람이 오나 가게에 많죠? 소리 나는 거. 도어 차임. 함 자물쇠는 뭡니까? 호텔이나 리조트 그 콘도 같은 데 가면은 문 열 때 열쇠 주죠. 들어갈 때. 그거 함 자물쇠. 크리센트 설명했었죠. 다음 218페이지 5번 22에 요번에 나오는 문제네요. 문과 문틀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창문 장치래요. 도어 체크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알면은 다 맞추는 시설 개론이 그런 종류 문제가 많아요. 깊게는 나오지 않는데 잡다하게 얇게 많이 아셔야 되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제 6번 17회 때 나왔네요. 여닫이 창호, 여닫이 문 열고 닫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열고 닫는 거. 맞죠. 크리센트는 언니 방문, 예. 내 방의 문, 창문 열고 닫고 그거 공부는 거죠. 그거는 여닫이가 아니고 미서기. 동그라미 2번에 피봇 힌지는 뭐였습니까? 내가 아파트 문 현관문 들어갈 때 꽂혀있는 그 위에 꽂히는 게 피봇 힌지라고 했습니다. 그거였고 동그라미 3번에 레버터리 힌지는 문이 완전히 100% 닫히지 않게 살짝 열어두는 거 15cm 정도. 그게 레버터리 힌지였죠. 어쨌든 열고 닫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어 클로저 저절로 닫히게 해주는 거였고 동그라미 5번 실린더 자물쇠 이것도 나오진 않았지만 미닫이 창호에 쓰는 겁니다. 요닫이 창호에 쓰는 거예요. 다음 일반 유리 이것도 용어 정리예요. 판유리는 그냥 우리 흔히 보는 유리. 현장 가공 될까요? 안 될까요? 판유리는 현장 가공 됩니다. 유리공들이 뭐 유리 자르는 칼 들고 쫙쫙 꺼주죠. 동그라미 2번에 망입 유리는 그물 유리인데 전당포 같은 데 가면은 많이 해놓는 거죠. 그리고 도난이나 연소 방지용. 다음 갈로 3번에 복층 유리 중간에 야안에 중공층이라 한댔죠. 그래서 건조 공기 넣고 상온 강온 당연히 안 되겠죠. 공장 제작이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있네요. 현장 가공은 불가능. 갈로 4번에 나왔네. 강화 유리는 동그라미 3번에 보통 일반 유리 아까 보기엔 10배라고 그랬어요. 10배가 아니구나. 3배에서 5배. 너무 디테일하죠.
왠지 10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에서 5배랍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돼. 보기 5번이라도 내가 한 개, 두 개는 모를 수도 있고 한 개 정도 사실 모르는 지문이 나오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1, 2, 3, 4, 5번 중에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인 것은 아닌 것은 했을 때 딱 곤란해집니다. 문제 내는 그 사람들이, 그 교수님들이 100% 완전 모르는 지문을 내고 1, 2, 3, 4, 5를 싹 다 그래는 안 내거든요. 항상 70%에서 60%까지는 비슷한 스타일로 가고 그의 난이도에서 따라는 다르겠지만 뭐 10%에서 20% 정도는 세 문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에 갈로 6번에 스팬드를 유리, 동그라미 1번 세라믹질 도료 반광화 뭐 불가능. 나왔네요. 220페이지에 로이 유리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설비에도 계속 보면 나오지만 요즘에는 에너지 절약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는 게 여기에서는 이 파트에서 로이 유리거든요. 동그라미 1번에 유리 표면에 금속으로 코팅한 것 맞죠? 은 코팅을 했었죠. 은 열의 이동을 최소화 에너지 절약형 유리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하드 코팅, 소프트 코팅 있죠? 그 말이고요. 하드 코팅이 있는 하드 코팅의 내구성은 유리 하나. 단열이 왜 부족합니까? 얘가 뭐랬나요? 단열이 왜 부족하다? 다중 코팅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열 성능이 떨어지죠. 그 말이고 소프트 코팅은 내구성은 분리 하나. 얘는 단열이 우수했습니다. 왜? 다중 코팅이 됐거든. 주로 단열이 우수한 소프트 코팅을 사용하되 내구성이 부족하면 적당하게 해서 복층 어디에 한다? 중공층에다가 이 중공층은 내구성이 조금 떨어져도 소프트 코팅해서 쓸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말입니다. 동그라미 3번에 소프트 코팅은 특성상 단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어떻게? 복층. 왜냐하면 소프트 코팅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코팅층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면에는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층으로 사용하고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하면 하드 코팅은 복층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왜? 코팅이 하드하니까 바깥에 해도 덜 손상된다는 말이겠죠. 동그라미 4번 시공할 때는 코팅명이 가능한 기능에 따라 어디에? 아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도 해둘 수도 있지만 시공할 때는 어디에? 중공층 안쪽에 코팅면이 기능에 따라 중공층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인내 갈로에 난방 중심일 경우에는 난방입니다. 주거용 난방은 중공층 어느 쪽? 내측. 냉방일 때는 중공층 어느 쪽? 외측. 동그라미 5번 방사율이 낮은 유리 방사 즉 적외선 투과가 낮은 유리로 냉난방 모두 되고요. 동그라미 6번 가시광선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 효과가 높다. 갈로 7번, 1, 2, 3, 4, 5, 6번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다 있습니까? 요 그림 하나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요 한 걸로. 그러니까 요거를 연상하시면서 하면은 그거를 다 이기를 보고 그냥 보면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연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로 8번 액정, 갈로 9번에 에칭 글라스, 10번에 뭐 접합, 갈로 11번에 배강도 등등등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유리공사 주의사항. 동그라미 2번 복층 유리는 얼마 이상 격차하지 말자. 몇 매? 20매. 다음 갈로 동그라미 4번 세팅 블록은 유리 폭에 어디에? 이거죠. 유리를 할 때 얘를 바로 바닥편에 이렇게 두면은 안 되죠. 깨지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4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에다가 블럭 하나 끼워주고 그 다음에 유리를 달아달라는 말이죠. 그거 말하죠. 거기 보면 세팅 블럭 밑에 블럭 하나 깔아 달고 창문을 박아 넣으라는 말이에요. 유리 폭에 4분의 1 지점에 하나씩 놔두고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쉽게 금이 가니까. 다음 222페이지 동그라미 5번 백업재는 면면 접착 방지, 3면 접착 방지. 동그라미 6번 실링 공사는
4도씨 이상에서 해야 됩니다. 4도씨 내려가면 하면 안 되고, 동그라미 7번. 한 번씩 이것도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보기에 나오는 출제된 내용이거든요. 6번, 7번은 실링공사, 유리에서 실링공사는 4도씨 이상에서 해주고, 동그라미 7번에 습도는 대부분 앞쪽에서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습도 몇 퍼가 많이 나왔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까 5, 30에서 85%가 많이 나왔죠. 근데 유리만 야가 좀 90%야. 그래서 한번 나왔었죠.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은 작업하지 말자. 그리고 보통 공사,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 도씨 이하면 작업하지 말자고 많이 나왔어요. 5도씨예요. 근데 이 유리만 또 4도씨인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6, 7번이 보기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조금 쉬다가 할게요.